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바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 위기 때,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제2의 또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면 IMF나 금융위기, 그리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또 코로나, 전염병들, 예측 못했던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재해들로 인한 또 경제적인 영향들을 다 안 좋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전염병 때문에도 보조들을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돼서 현금 가치나 달러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인 게 4차 산업 기술의 혁명, 4차 산업 혁명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격동기에 저희가 지금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들 알아요. 현금이 위험하다는 거, 디지털 화폐로 바뀌네, 화폐 개혁이 있네, 이런 얘기들, 화폐 단위가 축소가 되네,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대비를 하는지 그 내용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또 제가 그 전에 저희 고객님들을 계속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 겸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고객님들한테도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땅을 선택 아니에요. 자산 관리를 하고 투자 관리를 하는데 왜 땅을 선택을 했냐?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리스크가 없어?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땅같이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제 관점으로. 그리고 실제 많은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그렇지, 그런 투자를 안 해보신 그 이론 강의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나 경매 쪽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서 바로 팔려도 팔릴 수 있는 땅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개발이 가능한 땅, 그 지역이 개발 계획이 잡히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허가를 해놓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용 토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용어를 또 나눠서 주거지 중에서 1중, 2중, 3중으로 전용, 일반으로 또 나뉘고 준주거지가 있고 계속 종류별로 나눠집니다. 주거지도. 그리고 또 상업용지도 또 다양하게 나뉘고요. 그냥 상업용지가 아니라 일반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도 있고 그린 상업용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업지역도 도시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도 정말 굴뚝 같은 제조업을 하는 그런 용도의 그런 제조업들이 몰려서 좀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제조업들이 모여있는 전용 공업단지가 있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 아주 그런 공업과 상관없이 공해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거하는 도시에서 아주 요충적으로 하는 백화점짜리 같은 거, 마트 같은 거, 유용한 상업시설들,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고부가치의 산업들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용도의 땅들도 또 중공업지도 있고 또 녹지지역도 또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도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지만 신도시를 하게 되면 공원들은 필수 상황이잖아요. 주차 공간은 필수로 확보해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을 갖고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발하는 용도의 땅인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 계획에 있는 땅은 일종 일반 주거지로 허가를 많이 해놓죠. 상업용지 2종 같은 거 만나기 어려워요. 3종 준주거지 이런 것들은 구도심에 있는 거지, 개발이 끝난 도시에 있는 거지, 신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허가되어 있는 땅이 없고 보통 다 일종 일반 주거, 상가와 주거를 4층까지 질 수 있는 용도의 땅이 일종 일반 주거거든요. 그 활용가치 가장 높은 그 용도의 땅으로 핵심 요충도로 신도시의 핵심 생명도로가 나는 곳들의 주축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미 이쪽 중심으로 먼저 주거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용도를, 그런 정보를 갖고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그런 투자만 했기 때문에 땅 사서 돈을 못 벌었다, 난 땅 투자 현금성이 낮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사실상 투자를 했는데 투자용의 땅이 있고 투자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사용 용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은 개인들 투자가들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사용금 이게 갖고 있을 때 돈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돼. 투자해서 돈 버는 땅은 철저하게 돈 버는 땅으로 가고, 그 돈 버는 땅으로 돈을 벌어서 제가 원하는 뭐 전원주택지를 사든 뭐 저수지 있는 카페를 사든 펜션 자리를 사든, 그거는 돈 되는 땅으로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땅은 지금 안 사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확보했을 때는 왜 환감성이 낮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환감성이 낮은 땅을 분명히 샀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변돌에 싸고 넓고 돌에 붙은 땅, 예쁜 땅, 이런 땅 샀겠죠. 본인의 마음에, 극히 개인적인 관점에 마음에 들지만 많이들이 원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법을 해야 한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사실상 원리를 보면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건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 때는 세상이 3차에서 4차, 2차에서 3차로 갈 때 완전히 이게 변화가 일었을 때, 전 세계의 기술의 축과 산업 축이나 모든 전 세계의 이 기술로 인해서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나 구조들이 싹 바뀌는 이 아주 대혼란기고 격동기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저한테 맨날 해줬던 말이 있어요. 항상 기회 때, 죄송합니다. 위기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그 자체가 자산이라고 해요.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회인지 인식하고 타이밍을 인식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과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정말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스승님이 얘기할 때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경험수를 많이 경험을 하고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경우를 갖고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언어상의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경험한 것은. 근데 되게 많은 초보자들이 이론을 배웠다 그게 다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경솔한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정말 이게 마지막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투자도 살려고 하는 건데 전쟁같이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끝이다라는 그 정도의 그 간절함과 정확하게 확실한 것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안전하고 확실한 거 해놓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조금 아니더라도, 자기 전문가는 아니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해보시면 돼요. 굳이
경험을 해보셔야겠다고 하면 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시간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무엇이든 경험같이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그리고 어차피 할 경험이면 빨리 하시라는 거.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도 자기가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꼭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시도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하시게 되면 더 많은 기회들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한 게 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땅은요 절대적으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성향을 아예 우상향한다라는 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투자도 모르는 사람은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알지요. 근데 그 땅값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땅이 무슨 땅인지 모를 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그 부동산을 하면서 땅 투자를 하면서 도시지역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저 땅 있어요, 땅 샀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도시지역 땅 갖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말고는 지금 현재까지 뵌 분이 없어요. 다 뭐 심지어는 임야 막 말도 안 되는 땅들 사놓으신 분 너무 없고, 길 없는 땅 사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냥 군이나 시땅인데 잘못 알고 사시는 사람도 많고, 사용권을 사신 분도 있고,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이게 땅이 전문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투자하는 용의 땅이 아닌 그런 땅들을 사놓고 투자했다라고 계신 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투자하는 땅을 잘못 선택한 거지 이 땅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주셔야 돼, 많이. 왜 그러냐, 그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1위, 그리고 세상에서 미래 예측을 가장 잘한다, 쪽집게라고 유명한 분이세요. 제이슨 생커라는 이 분이 한 말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땅과 교육에 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좀 제가 V 체크를 해놨죠. 일론 머스크가 꼽는 그분이 꼭 추천해 주신 분이 바로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문가가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예측했고, 어떤 걸 얼마나 맞췄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쪽집게예요, 쪽집게. 세계에서도.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박은희 네가 뭔데? 네가 땅이라고 해서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가 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거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 예측가가 얘기했는데, 또 미래 예측가보다 더 정확한 거죠. 왜? 이들은 돈에는 아주 예민하고, 정보력도 국가 다음으로 가장 빠른 데가도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기업들입니다. 5대 재벌들이 땅을 소유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소유한 땅값이 어떤 땅을 샀길래 10년에 2.8배밖에 안 올랐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싸고 넓은 땅 샀을 겁니다. 근데 부지가 워낙 많으니까, 넓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리버리한 거보다, 금융 이자보다는 낫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한전 부지를 산 현대자동차가 최고의 땅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근데 그 밑에 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생산 활동을 보다 땅 사재기를 줄여간대요, 재벌들이. 여러분, 제가 후에 가면서 기회비용이라는 내용의 경제학에 나오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땅 사재기를 주력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안 해? 기술 투자를 않고 왜 땅을 사재기한대요, 여러분? 사재기 주력하는 이유가 기회비용에서 제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뒤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거, 항상 대기업들이 땅 투자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 사재기, 뭐 주력.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대기업이 부동산 투자의 열정적인 이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0년, 2005년도에 산 게 2015년도에 34배 올랐대요. 그러면 1년에 3.4배, 3배씩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잘 산 거죠.
이 땅보다 더 빨리 수익이 나는 땅도 있어요. 저기 앞에서 얘기한 건 도대체 어떤 땅인데 대부분 변두리 땅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은 중심권, 도시의 중심권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냐, 다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일단 나왔으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뭐 전국의 땅값이 113, 이제 코로나에도 113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오르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나요, 도대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자산은 많이 있어도 계속 오르는 건 없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이 말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계속 우위 상향해서 계속 가는 자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수시로 올랐다 내렸다가 하죠. 올라도 지금 시국에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금,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달러, 그러다가 또 막 빠지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거 다 얘기를 안 해보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나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땅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계속 땅이 오르는지. 자, 중요한 것도 여기 나와요. 그래도 믿을 건 땅밖에 없다.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중소기업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믿을 건 땅밖에 없다는 거야. 대혼란기 때. 여러분들 경제위기나 IMF보다 다 올 때 뭐예요? 실물자산을 싹 바꾸잖아요. 누가 그때 현금을 투자하나요? 달러는 현금 아닌가요? 화폐 아니냐고요. 근데 전 세계의 화폐의 그 형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화폐에 또 투자해요? 참 이해가 저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세상이 급변할 때, 대변화를 겪을 때 시스템에 항상 수시로 변동하는, 생산해내는 시장보다 포화의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불변의 가치로 독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부동산이 주택, 아파트 이런 것이 다 부동산이지만, 같은 종합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감가상각이라는,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감가상각이 되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품들이 금융상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부동산은 왜 초고 안전자산이라 전문가가 분리를 했냐? 막말로 뭐가 안 돼서, 투자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내가 살면 되고 내가 장사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원금은 사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꺾이지 않고 오르는 게 땅값. 땅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면 그 자리 그 위치 하나이고 더 만들어낼 수 없는,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4차 산업에는 더더욱더 가치가 없는 상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영상도 계속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기부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 이 원래 내용이 뭐냐면,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적 통찰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 뜻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통찰력이라고 그냥 경제력 통찰력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실 것 같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길 원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제지수입니다. 경제지수가 높으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못 되고 왜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노동 수입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냐? 경제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지능이 없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내가 경제를 얼마나 알까? 경제지수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투자가들이 수없이 모든 상황에서 매사에 항상 반영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고 쓰시나요?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안 사용하신 분들은 내가 경제적인 개념이 없이 삶을 살았구나,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가 얘기 들으면 그냥 쏘쿨하게 듣고, 아니면 의심되면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근데 듣고 끝나고 비평하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꼭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나를 했을 때, 어떤 하나 가지를 포기했을 때 이 포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똑같은 시간에 이거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 때 생기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 대비 내가 그 시간에 최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을 바로 또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가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급한 대로 되는 대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눈 뜨는 대로 그냥 먼저 하는 것부터 하시는 이런 분들은 기회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시는 거거든요. 경제활동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들어보면 기업이 투자한 돈으로 은행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높은 기회비용이 나와야지, 만약에 안 나올 때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두 번째 정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기업들이 땅 사재기를 한다고,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 이윤이 기회비용부터 안 나온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관점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해야지 급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못하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만이 급한 힘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축으로 해서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뭐냐면 중요한 일, 오늘 아니면 못하는 일을 못하고 보통 급한 일을 하죠. 그게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빈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마저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할 줄 아는 기회비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거. 경제학적인 관점이에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잘해요.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상적인 투자를 많이 하죠. 현실적이지 않는 투자. 그래서 효율 가치나 효용성이나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많이. 심지어는 도박 같은 투자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안전한 땅으로도. 이런 비용은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 제가 아까 말했죠. 제 박은이라는 사람이 저도 물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지만 투자 중에 투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뭐 해야 하냐, 투자를 해야 돼. 그런데다 나는 공부도 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또 아무리 공부해도 늦이고 둔하고 더디고 말도 못 알아듣겠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부자 못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땅에 해야 돼. 왜? 땅은 서서히 오르지만 물론 여기에서 서서히라는 일반적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땅값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건 가장 먼저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으로 해서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게 땅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거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땅값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거래는 안 되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토가 국토 100% 땅 중에서 도시 지역은요 17%, 16.6%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84%는 널리고 널린 땅을, 비도시 지역 땅을 사시겠어요? 도시 지역에 건축용지가 몰려있는 도로 밑에 상하수도랑 도시가스랑
5G 이런 생활 인프라 상하수도 다 깔려있는 땅을 사셔야겠어요. 그냥 통행만 가능한 도로를 사셔야겠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그런 도로가 기본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고 건축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사람이 주거를 짓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들어있는 그 도로가 바로 도시 지역에 있는만 깔아놨다는 거예요. 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얼마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곳을 모아놓은 걸 도시지역, 개발할 땅을 싹 모아놓은 게 도시지역, 그 주변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들이 바로 비도시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도시 지역 하면 서울 생각하고 비도시 지역 하면 지방 생각하고 시골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해야지 그런갑다 이렇게 내 스타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가 조금 짧게 제가 좀 글을 크게 해놨는데 막 이렇게 넘기는 게 이게 힘드니까 이게 한 번에 모아놨어요. 보시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 돈 되는 투자용 땅은 도시 지역 간의 도시 지역 중심권 안에 있는 주거지 땅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비율을 비교한 거면 도시 지역이 신축률 61%, 신축지역, 농림 지역이 46.51%, 관리 지역이 25.62%, 그리고 이제 자연 보존 지역이죠. 11.27%. 쉽게 말하면 도시 지역 빼고 나머지가 다 뭐냐? 비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84%라고 그냥 합쳐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 여기도 말하죠. 뉴스예요. 국토의 17%가 도시 지역인데 거기에 인구가 91%가 몰려 산대요. 자, 땅값은요, 여러분, 인구 밀집도에 비례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인구가 초밀집이 된대잖아요. 91%면 다 모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두리는 뭐냐? 여러분, 91%, 9%가 사는 데를 투자한다니까요. 왜? 싸고 넓고 이쁘고 도로에 붙었으니까.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고 투자해서 땅 투자 돈이 되네 마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땅을 잘못된, 돈이 안 되는 땅을 산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 그런데 남들한테 땅이 돈이 되네 마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땅 사보고 돈이 되네 마네 해보셔. 아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심권 시내권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는 시외권, 변두리죠. 비도시 지역이죠. 저희 시내권에는 상업용지들이 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린 상업용지랑 준주거지들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제 3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존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 농림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사고 싶냐?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국토의 전국의 인구가 81.2%가 어디 산대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대잖아요. 도시지역에 거주. 집은요, 주거지역에 짓는 거거든요. 정해놨어요. 집을 여기다 지라고 주거지역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상업지역은요, 상가랑 주거랑 시끌시끌하니까 그럼 주거지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는 철저하게 상업지로 일하고 시끄럽고 뭐 먹고 놀고 하는 곳은 다 상업지에 넣은 거예요. 주거지는 조용하고 조금 한가롭고 그렇게 그쪽으로 주거지를 허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주거지에 또 준주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땅값을 가장 빨간 줄이 뭐냐면 상업용지인 거예요.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녹지랑 생산관리나 농림지역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흐려갖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 녹색 라인에 있는 거예요. 생산관리, 보존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여러분이 살 때 개발 계획이 없다? 언제 될지 모른다. 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다. 이렇게 좀 관점, 가치관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투자를 하는 거지? 계속 사고팔고 일처럼 투자하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지금 불안한 미래, 그리고 노후,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나 때 편하게 살고 이거를 내가 내 자식들한테 넘겨줘서 내 자식들도 정말 일자리도 없고 힘들 텐데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투자인지 왜 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던 걸 제가 얘기를 한 2020년 땅밖에 없습니다. 투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땅이고요. 경기가 바뀌든 화폐 개혁이 되든 금융 위기가 오든 경제 대공황이 오든 어떤 쓰나미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상관없이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금 달러들 지금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또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땅만이 가장 안전하다, 확실하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왜 땅인지 수없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어서 영상을 보셔갖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떤 땅? 도시의 신도시예요. 그냥 구도시면 신도시의 중심권 땅, 변두리 땅, 투자의 차이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여기 또 설명을 했어요. 보존지역, 비도시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 인프라가 전기 따오는 거, 또 도시가스 끌고 오는 거, 상하수도 끌고 오는 거, 또 정화조 묻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안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걸 또 어느 분들이 경험을 했냐? 전원주택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변두리, 도시 지역에 가까운 비도시 지역에 사서 이 고충을 해본 거예요. 땅값을 쌌는데 땅보다 이 인프라 끌어오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많았던 걸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어요. 분명히. 나한테 뭐 어떤 경험이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다시는 그 경험을 안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새만금이냐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신수도입니다. 그것도 경제수도로 개발을 한대잖아요.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청하고 공사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해도 개발청에서 스스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새만금을 개발하게끔 장갑금 기간을 2개나 만들어놔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투자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어 개발 공사 들어오는 거 그 하나만 보고도 아셨어요. 그 의미를 알거든요. 그분.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수도를 투자한다요? 100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했거든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요? 수도만 할까요? 수도만큼 안전하고 수도만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공항항만 철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물리의 최적지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 투자도 해본 사람이 아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또 알아본 사람이 있네요. 자 우리 개인들 그래요. 몰라요. 응? 개인은 몰라요. 근데 보세요. SK에서 새만금에 2조 투자 안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SK 딸랑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컴소시어라고 해서 그 관련돼 있는 산업을 모임, 협회를 만들어서 끌고 들어오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SK가. 컴소시엄으로. 그것도 사전 찾아보고 다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16일 날 했는데 24일 날 바로 GS 투자한대잖아요. 595억. 그리고 또 이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나온 게 뭐냐 9월 22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요 6,600억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상 태양광에 위치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LG전자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수주받기 위해서 치열한 수주전을 하고 있대잖아요. 이제 막 계속 들어. 근데 기업들이 개인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정보력과 이 정보력은 고급 정보가.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 기업들이 이렇게 알고 투자하는데 왜 기업이 지금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없는 한강이었다고. 왜? 도로가 안 나 있었잖아. 그냥 남북이축 2023년도 하지만 실질적인 자리가 지금 도로가 났어요. 만경대교도 새만금 방조대 달리다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흰색으로 만경대교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되니까 기업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된 거죠. 그때 삼성이랑 이때는 도로도 안 내놓고 투자하라고 하니 바다에 허벌판 바다에다 투자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재벌인들 다 때와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왜 들어오냐? 남북 이축이 어느 정도 얼추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들어와서 시설 투입하고 공정 시설하고 하는 사이에 얼추 맞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때가 되면 들어올 거니까 걱정 마라. 대한민국 국내든 국외든 기업이 투자할 곳은 새만큼밖에 없다라는 얘기. 왜 그런지 4가지로도 얘기했고 5가지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검증을 해주는데 굳이 딴 데로 가요? 그것도 뭐 고객님께서 또 나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도 투자는 여러분들 못할걸요? 못할걸요가 아니면 못하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자, 그리고 돈 되는 땅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해줬어요. 진짜 100번 말하는 것도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투자하는 땅이에요. 투자용 땅은 이렇게 도시 지역에 있는 건축용지 중심권을 사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벌어서 돈 되는 땅을 투자해서 돈 벌어서 여러분이 사는 넓고 이쁜 땅, 펜션 하고 싶은 땅, 저수지 근처에 카페 하고 싶은 땅, 또 뭐 있을까요?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농사 짓고 싶은 이런 땅은요. 그 땅을 왜 하루가 다르게 오를 이 시점에 그 땅을 사갖고 묵혀놓냐고. 이게 또 아까 말한 것은 기회비용을 전혀 계산을 안 한 투자를 할 때 그런 시간이 돈인 거. 기간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반인 대부분 다 99%죠. 그런 분들이 하는 선택들이 이런 땅들인 거예요. 이런 변들이. 자, 이 사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도시지역 그 주변엔 다 변들이에요. 근데 도로가 없냐? 다 도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제주도도 그렇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로 갈 때 이렇게 딱 보는데 이제 보통 야간에 가잖아요. 그 도로를 축으로 이게 그 용암물 같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용암물이 흘러요. 금줄기가. 그런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금줄기에서 도시만 번쩍번쩍 용암류가 솟구치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도시 지역의 나머진 변들이. 그렇지만 그 변들이 또 도로 갖다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는 개발이 절대 안 되는 임야 절대 보존 지역. 왜? 전라북도는요, 평야가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개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평야가 특징이에요. 평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전라북도 투자할 때는 꼭 아셔야 하는 게 개발이 하지 않는 절대 임야, 절대 농지, 보존 녹지는 절대 농림지역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개발 건물이 지는 땅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 주거지 일종 이런 용도의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싹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계획관리 생산녹지 이런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왜 개발이 안 됐냐고. 얘는 이렇게 건물이 아파트가 다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하는 땅 바로 옆에 넓고 깊은 개발 계획 없는 땅. 저는 지금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된다고 허가해놓고 도로 나는 땅을 사는 거고. 이 차이예요. 이런 땅을 사보시면 현금화 되는 거 왜 돈이 안 된다고요? 이런 땅 안 해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 안 사보신 분은요, 땅 투자하면 돈 안 되라는 말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땅 투자를 잘못한 거지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차 산업 시대를 이르러서 뭐라고 하냐면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아시는데 보시면 돼요. 특징이 뭐냐면 자, 디지털로 생물학적, 물리학적 영역 간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뭐냐면 시공간의 차이가 없어져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속도가 있잖아. 획기 전 기술 진보를 따라서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 시대를 뭐라고 하냐. 인식하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회 맞아. 인식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의 특징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공부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손실이라는 걸 아시는 분,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물이 새는 배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배를 바꿔야지 그걸 떼어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 1%가 바뀌면 99%가 바뀐다라는 거. 이게 내가 1%를 바꿔서 1%들이 하는 투자가들이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99% 수익이 바뀐다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상대를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